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재헌절 경축식은 텅 비어 있는데 왜 제1야당 대표는 손팻말 들고 올림픽공원 부정선거 집회에 앉아 있었을까요? 7월 17일 국회에서는 제7-18주년 재헌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같은 시각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붓펜을 들고 손팻말을 직접 만들고 있었습니다. 올공혁명,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승만 목걸이도 걸고 있었죠. 이걸 두고 대부분의 언론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강경 지지층의 기대는 대표의 노선 선택. 신지호 전 의원은 이걸 자발적 변방화라고 이름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사퇴 요구가 이 정도로 큰데 왜 꿈쩍도 안 할까요? 대한과밀의 소속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이성권. 여기에 김용호 전 국회의장까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두 번째, 왜 하필 지금 한동훈 복당론과 이준석 개혁신당 합당론이 동시에 튀어나오고 있을까요? 세 개의 이슈가 딱 같은 국면에서 얽혀 있다는 게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오늘 이 세 가지 얘기를 표면과 동기와 결과 이 세 층위로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신지호 전 의원이 말한 자발적 변방화라는 진단조차 절반의 그림입니다. 진짜 그림은 그 아래에 있어요. 이걸 단순한 강경 노선 선택으로 읽으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리더십 위기가 아니라 정당의 정체성 자체가 걸린 문제거든요. 12.3 계엄 이후 청산되지 않은 힘의 그림자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서 어디로 갈지 판가름 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지상파 뉴스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죠? 지도부 갈등, 친한계 대 친장계, 권력 다툼. 이 프레임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프레임만 붙잡고 있으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절반도 안 보입니다. 조중동 계열 헤드라인만 따라가면은 진짜 구도는 오히려 가려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갑니다. 먼저 표면, 사퇴 요구가 왜 이렇게 큰데 안 먹히는지, 다음은 동기, 장동혁 대표가 진짜 지키고 있는 게 뭔지, 마지막은 결과, 한동훈 복당과 이준석 합당이 왜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지, 세 개가 결국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7월 스케줄을 한번 보시죠. 7월 7일 올림픽공원, 8일 인천, 11일 다시 올공, 12일 부산 서면, 14일 또 올공, 15일 광주, 그리고 17일 재헌절에 또 올공. 지금 7월 20일 시점에도 3일 연속 올공을 찾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면 별도 공지 없이 매일 올공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행 의원은 박준태, 주진우, 박대출, 박충권, 서천호, 소수의 당권파뿐이에요. 나머지 의원들은 다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신 헌법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낭독했어요. 원내는 원내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투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했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당대표가 원내와 완전히 다른 노선을 걷는 게 어떻게 전략입니까? 이 정도면 투트랙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정당이죠. 사퇴 요구는 이미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다음 날부터 김소희 의원이 공개 사퇴 요구를 했어요. 6월 11일에는 대한과밀의 소속 의원 9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성권, 권영진, 고동진, 김건, 김용태, 김재섭, 김소희, 박정아, 안상훈. 6월 29일에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모두 발언해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했고요. 7월 9일에는 김용호 전 국회의장까지 SNS에 등판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사퇴 요구하는 의원들이 뭘 문제 삼는지도 짚고 가야 합니다.
김용태 의원이 YTN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호개인 노선이라든지 부정선거로 해석될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즉 개인 리더십 실패가 아니라 노선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재차 사퇴 거부하며 기강 세우겠다입니다. 오히려 윤리위원회를 가동해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재개하겠다고 나섰어요. 사퇴 요구를 하는 쪽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도왔던 사람들을 자르겠다는 겁니다. 이 방향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한동훈 얘기로 넘어갑니다.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죠. 득표율 42.99%. 3파전에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1.7%포인트 차이로 꺾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같은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15%대에 그쳤습니다. 한동훈이 3배 정도 득표를 한 거예요. 신지호 전 의원의 분석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 40이 전국 9% 중 3분의 2는 기존 국민의힘 표에서 온 거고 3분의 1은 지난 대선에서 전재수를 찍었던 민주당 표에서 넘어온 겁니다. 확장성이 입증된 거죠.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그 다음이 이준석입니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참담했어요. 기초의원 딱 한 명 냈고 부산시장 후보 정의하는 음료테러 자작극이 발각돼서 7월 8일 구속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7월 15일에 총선 전 개혁신당과 합당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리고 내일 7월 21일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오찬 회동을 합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동석하고요.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근데 이 세 개를 하나씩 놓고 보면 각자 다른 얘기 같잖아요. 사퇴로는 지도부 문제, 복당로는 한동훈 문제, 합당로는 이준석 문제.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이 세 개가 딱 같은 시점에 얽혀 있는 걸까요?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 그림입니다. 일단 답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신지호 전 의원의 진단대로 강성 당원층에 기대서 대표직 유지하려는 계산, 사퇴 요구 세력을 윤리위로 잠재우고 한동훈 복당은 절대 안 시키고 그 사이에 이준석은 흡수해서 균형을 맞춘다. 이러면 완결되는 이야기예요. 자발적 변방화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본인도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살짝 흘렸어요. 6.3 이후 신천지 통일교 사건이 나면서 신천지나 통일교를 통해 입당했던 사람들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라고요. 본인은 아직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의 그림을 완전히 다시 짜게 만듭니다. 숫자를 한번 보시죠.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신천지 신도 중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이 최소 5만 6,472명. 이만희 총회장이 이미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어요. 시점별로 뜯어보면 더 재밌습니다. 2021년 7월에 6,482명, 12월에 2,873명, 2022년 12월에 3만 5,073명, 2023년 8월에 1만 2,043명, 대선과 총선 앞뒤로 파도가 들어와요.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은어까지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넣었다는 게 합수본 발표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별도로 파악한 통일교 추정 국민의힘 당원은 약 11만 명입니다. 두 종교 합치면 대략 16만 명이에요. 500만 명 되는 국민의힘 전체 당원 중에 3% 조금 넘죠. 근데 여러분 이 계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조직표는 책임당원 기준으로 보면 훨씬 큰 비중이거든요. 홍준표 전 시장이 작년 여름에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종교 집단이 불순한 목적으로 국힘에 침투하는 책임당원은 십수만에 달한다. 각종 선거 경선 후보들은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쉬쉬하며 조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그림이 다시 짜여집니다. 자발적 변방화가 아니에요. 조직표를 지키기 위한 방어 진지 구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부정선거 프레임인지, 왜 한동훈 복당을 막는지, 왜 이준석 합당을 저울질하는지 세 개가 다 이 조직표 상속권으로 설명되거든요. 먼저 부정선거 프레임부터 보시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건 팩트예요. 중앙선관위 자체 발표로도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7,194장이 부족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행정 실패고 조사와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하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하는 건 다릅니다. 이걸 부정선거로 프레임을 확장해서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부정선거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 사이에 뭐가 갈리냐면요. 12.3 계엄에 대한 태도가 갈립니다. 12.3 계엄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서사와 6.3 부정선거 프레임은 한 쌍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식은 신천지나 통일교를 통해 조직적으로 입당한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강하게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재판 중이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받고 있죠. 이 흐름에서 조직표 이탈이 시작되면 그걸 붙잡는 마지막 접착제가 바로 부정선거 프레임이에요. 이건 노선이 아니라 필터입니다. 남을 사람과 나갈 사람을 갈라내는 필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하는 매일의 올공행은 사퇴 반대 세력에게 보내는 신호가 아니에요. 조직표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들 편에 여전히 대표가 있다. 걱정 마시라. 이제 한동훈 복당이 왜 자동으로 막히는지 보이실 거예요. 한동훈 의원은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를 재건할 때 가치는 헌법. 사실 상식에 기반한 유능한 정치로 돌아가는 것. 계엄 같은 행위를 옹호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은 배격해야 한다고요. 이 한 문장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한동훈이 복당해서 당권을 잡으면 조직표의 정치적 서식지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극우 세력과의 단절, 친한계, 징계 철회, 12.3 사과. 이게 한동훈의 복당 이후 로드맵이에요. 이걸 허용하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매일 지키고 있는 그 방어선이 다 무너집니다. 이준석 합당 얘기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지금 자력갱생이 불가능해요. 6.3에서 참패했고 정의한 자작극이 발각돼서 창당 서사가 무너졌습니다. 이 대표 본인이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선거 기간에 자작극인지 못했다고 방어에 급급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손을 내밀면 이준석은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신지호 전 의원이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흡수 통합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준석을 흡수하는 건 조직표 논리로 보면 완충제를 사는 겁니다. 청년표, 반민주당 정서표 이런 걸 이준석이 가져오는데 이게 조직표와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걸 합치면 조직표 의존도가 겉으로는 희석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조직표가 여전히 결정권을 쥔 상태에서 이준석 표까지 얹혀지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뺄셈 정치의 뒤늦은 전륜입니다. 그동안 찍어내기만 하다가 이제 자산이 조직표뿐이니까 조직표에다 이준석 표를 더하겠다는 몸부림이에요.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안 된다고 쫓아내던 사람을 이제는 못 오면 큰일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부정선거, 재선거를 매일 반복해서 외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을 근처에서 늑대가 왔다, 늑대가 왔다. 계속 외치면 결국 마을 사람들이 안 나오게 되잖아요. 양치기 소년 그 얘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이 프레임에 점점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가 오늘 아침 신지호 전 의원 인터뷰에도 살짝 묻어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그림은 지지층 피로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하나 더 짚고 갈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하시죠. 부부가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있었는데 뱃속에 다 있을 거라고 배를 갈랐다는 그 얘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고 있는 게 정확히 그 그림이에요. 조직표라는 거위를 지키려고 매일 부정선거 집회에 나가는데 그럴수록 정당 자체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배를 가르는 건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뼈를 깎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건 자발적 변방화가 아닙니다. 조직표의 인질입니다. 조직표를 놓으면 대표직도 없어요.
근데 조직표를 잡고 있으면 중도가 없죠. 이게 딜레마의 진짜 이름입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오늘 방송에서 자발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 표현에 완전히 동의가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저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발이 조직표에 붙어 있어서 앉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감각에 확인해 보세요. 왜 사퇴 요구가 이 정도로 강한데 대표가 안 물러나는지, 왜 한동훈은 42 전국 9%로 당선됐는데 복당이 안 되는지, 왜 이준석은 절대 국민의힘과 안 합칠 것 같더니 갑자기 흡수통합 얘기가 나오는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죠? 그 감각 정확했던 겁니다. 이건 개인 정치인들의 계산이 아니에요. 다들 구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냉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조직표 자체가 그 안에 신도 개개인의 뜻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검경합수본이 정당법 위반, 그러니까 강제 입당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을 기소한 이유가 뭔지 다시 보시죠. 개인이 정치적 선택으로 입당한 게 아니라 종교 지도부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겁니다. 이걸 정치적 자산으로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정당은 신도들의 자유의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부의 정치적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부산에서 나온 42.99%라는 숫자가 뭘 뜻하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한동훈 개인의 정치적 자산으로만 읽으면 이 숫자를 오독하는 거예요. 이건 확장성의 증거입니다. 국민의힘 간판 없이도 조직표 없이도 순수 정치적 자원만으로 42.9%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42.9% 중 3분의 1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전재수를 찍었던 표라는 게 결정적입니다. 중도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PK 의원들에게 뭘로 보이겠어요? 28년 총선을 누구와 어깨 걸고 갈 것인가. 부산 안에서도 해운대나 수영처럼 안정적인 지역구 있고 서부산처럼 매번 아슬아슬한 지역구 있잖아요. 서부산 의원들에게 지금 조직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중도 확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친한 결합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신지호 전 의원 표현대로 스크럼 짜는 사람 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딱 맞춰서 등장한 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에요. 7월 18일 SNS에 달기, 마리, 포사 같은 제2의 김건희 같은 인물이 장막 뒤에서 설쳐 나라를 어지럽게 하면 안 된다고 썼습니다. 지금은 삭제했지만 언론은 이걸 한동훈 의원 배우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발언 딱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한동훈 확장성이 입증되는 순간에 개인 가족을 걸고 넘어지는 그림. 이거 심포도 얘기하는 여우 모양새예요. 안 잡히니까 별거 아니라고 오히려 나쁜 거라고 하는 거죠. 신지호 전 의원이 오늘 방송에서 반격했습니다. 홍준표는 진영 이탈자다. 2024년 4월 16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4시간 지나게 만찬을 했고 그때 명품 개목줄 여러 개를 선물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본인은 그 자리에서 총리시켜주면 한동훈을 다 정리해주겠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정권 총리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홍준표 전 시장은 이 개목줄 소문에 대해 아직까지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홍준표 개인 얘기는 사실 격가지입니다. 진짜 핵심은요. 한동훈 복당 반대 진영이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진영 이탈한 자리에서까지 한동훈을 겨냥한 공격이 조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림이 명확하죠. 한동훈이 복당하고 당권을 잡으면 이를 겁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제1야당 대표가 재헌절 경축식 대신 올림픽공원 부정선거 집회에 앉아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보시면 이 질문 자체가 절반이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등록 당원 500만 명 중에 조직 입당 16만 명이 상속권을 놓고 다투는 정당인가? 아니면 6.3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그 다음 국면으로 나아가는 정당인가? 숫자로 상황을 다시 짚고 갑시다. 한국갤럽 7월 셋째 주 조사 보시면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2%,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힘이 16%, 격차가 14%포인트예요. 근데 진짜 눈여겨봐야 할 숫자는 이 다음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 전체 응답자는 찬성 28% 대 반대 37%로 갈렸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찬성 42% 대 반대 44%로 팽팽해요. 자기 당 지지층조차 정확히 반반으로 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대표가 매일 올공에 나간다는 게 어떤 신호로 익혀야 할까요? 신지호 전 의원이 예측하는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이 새롭게 세팅되면서 뭔가 움직임을 보일 거고 9월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지지율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 그때 가서 기류가 바뀔 거고 단풍 비대위 얘기가 실체화될 거라고 봐요. 신지호 본인이 가장 바람직한 그림으로 제시한 건 단풍 비대위가 주도해서 한동훈 복당과 이준석 합당을 이룬 다음 통합 전당대회를 여는 시나리오입니다. 연내 가능성도 열어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갑니다. 이 시나리오가 성공하려면 조직표 문제가 어떻게든 정리돼야 해요. 신천지, 통일교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만희 기소 이후 조직표 이탈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때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지금 이 이상한 그림이 계속됩니다. 대표는 매일 올공에 나가고 사퇴 요구는 안 먹히고 한동훈은 원내에서 대기하고 이준석은 오찬을 잡고 다들 시계만 보고 있는 국면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남겠어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소된 상황에서 통일교 특검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16만 조직표가 정말로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 조직표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장동혁 방어선은 무너집니다. 그때 한동훈이 들어와서 정당을 재편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이라는 간판 자체가 정리 대상이 될 것인가 이 갈림길이에요. 1979년 12.12 이후 남은 세력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이 그림 어디서 본 듯 하실 겁니다. 다만 그때는 완전한 정리에 45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훨씬 빠릅니다. 조직표는 재판정에서, 지지율은 여론조사에서, 계산은 매일 뉴스에서 갱신되고 있으니 이 흐름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어떻게 움직이는지, 단풍 비대위가 정말 부상하는지, 조직표 이탈이 언제 임계점을 넘는지 이 세 가지를 같이 추적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